항상 들리는 목소리만 들리면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소개를 바로 드릴게요.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우리 정세랑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2010년 장르문학 전문 잡지를 통해서 소설가로 등단하셨고요. 특히 2015년에 발표한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이 2020년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서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장편 소설 시선으로부터 최근 10만 부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뭐 2010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이게 등단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공모전을 떨어져 가면서 네. 많이 떨어지셨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작품이 쌓여 있잖아요. 그 예, 공모전에 냈던 작품이. 예.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누가 글을 청탁해올 때 훨씬 편했어요. 그 써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건교사 안은영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번에 느낀 건 제가 머릿속에서 혼자 아무리 상상해도 여러 사람의 상상이 합쳐졌을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동글동글하겠지 뭐 하얗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젤리를 이제 네. 영상으로 구현을 해내신 근데 게. 이제 크리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더 색깔의 네. 여러 형태의 막 훨씬 멋진 걸 만들어내시니까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내가 뭘 해도 이건 된다 이러고. 네. 그 정도로 확신이 조금. 네. 예. 어떻습니까? 정유미 씨하고 남주혁 씨가 이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유미 배우님은 처음부터 사실 이게 처음에 2010년에 단편이었거든요. 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독자분들이 정유미 배우가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정말 몇 년 전에 가상 캐스팅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실제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또 그렇게? 그렇게 신기하네. 예. 아니 일단 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외계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제 거대 지렁이가 지구를 침공한다 뭐 이렇게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떠올리시는지. 제가 하는 것들은 주로 하루에 하나씩 좀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새로 나온 과자를 먹어본다거나 가보지 않은 산책로를 좀 산책 경로를 바꿔본다거나 안 읽었던 영역의 책을 읽는다거나 지렁이 책을 읽었는데 한 1m쯤 되는 이제는 멸종한 지렁이가 있는데 백합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한테서. 그래서 어떻게 지렁이한테 백합향이 나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멸종돼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1m였지만 나는 이걸 100m짜리로 써보자.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엉망인 숙소를 가거나 물건을 봐도 화가 안 나신다고 잃어버려도. 제가 여행을 갔다 숙소를 잘못 예약해서 정말 형편없는 숙소를 간 적이 있어요. 한 근데요? 50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한 것 같은 창밖에 보이는 어떤 황폐한 정원과 막 들어오지 않는 전구와 이런 것들을 다 삐끄덕거리는 방에서 무섭게 잤는데 이번 소설에서 사실 되게 주요 배경으로 썼거든요. 악당이 사는 집으로. 그 집을. 네, 악당이 사는 집으로 썼고 되게 끔찍한 악몽을 꾼 거예요.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깼는데 그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웃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150만 원어치 글이 나온다. 바로 메모하면서. 네, 이 단편 하나는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등장인물 이름도 사실 이거 조금 작품 쓰실 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이름은 어떻게 해? 친구가 어제도 전화해서 나도 주인공 이름을 써줘라고 해서 친구. 네 오랜만에 받은 이름들을 아껴놨다가 그것도 쓰고. 네네 친구분들 이름이 그럼 굉장히 많겠네요. 네 안은영 그 보건. 그거는 회사 동료분의 이름과 별명을 빌렸어요. 실제로? 네네 실제로는 그냥 출판사 직원이시고 아. 그분의 이름을 빌리고 친구가 간호사여서 경험을 받고 뭐 다른 교직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막 섞여서 실제로 야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안은영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0년에 네. 빌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게 내 이름이었구나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악당 이름은 저기 어디서 찾으세요? 스팸 메일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있을 법하면서 사실은 가짜 사람이니까 편하게 써도 되고.
아니 혹시 그 작가님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자면 소설을 좀 잘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자꾸 의심해 보시면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네. 특히 SF나 판타지는 세 개의 조건을 하나씩 바꿔보는 어떤 사고 실험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판타지 같은 경우는 신비한 어떤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하나 바꿔보는 것. 혹은 뭐 SF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건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조건 하나만 바꿔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유재석이 로봇이라면 아 재밌네요. 진짜 막 유재석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내가 예.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어떤 공학 박사가 이렇게 하고 하고 다시 출근하면 칩을 껴 내가 칩을 껴 칩을 끼고 진행 칩을 진행 칩을 끼고 근데 오늘 유퀴즈 칩인데 잘못 다른 걸 끼고 왔어. 런닝맨 칩을 끼고 나면 아. 갑자기 이거 질문 하나 갑자기 뛰고 막 엉망진창이 재밌다. 아니 이게 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이라는 게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막 이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 나오셨을 때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쓰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저게 가능하다고? 사실 뭐 잡지 촬영 이런 거 할 때 막 쓰는 척하지만 가게 거겨 랄랄라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네. 랄랄라 이런 거. 가격표 랄랄라. 네, 실제로는 그렇게 막 와다닥 써지는 건 1년에 뭐 한두 번인 거고 보통은 맨날 추리닝 입고 앉아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면 이 다음에 뭐라 말했지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예전에 좀 작가님은 책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최근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부담스러웠다고. 왜요? 너의 책을 읽고 사들이는 그 속도가 부담스러웠는데 그때 어느 정도에 한 권씩? 그때 일주일에 한 서너 권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권? 네,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애가 그냥 잘 읽길래 계속 사줘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이게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죠. 뭐 세랑아 뭐 좀 해 뭐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봤죠. 진짜네요. 눈 나빠진다였던 것 같아요. 눈 나빠진다.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책 너무 그렇게 많이 보지 마. 눈 나빠진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네. 우리는 부모님께서 야 이놈의 새끼야부터 시작했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야. 책 좀 봐라. 책 좀 읽어라. 예.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예. TV 속으로 들어가겠어, 이 자식아. 실제로 그래서 TV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네.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예. TV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네,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이게 거의 이제 등단 이후에 거의 매년 책을 내는 이제 부지런한 작가님으로 좀 유명하시다고 그래요. 이게 좀 꾸준히 글을 쓰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별로 뭐에 질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안 질리고 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어도 괜찮고 읽고 쓰고 뭐 정말 좋아하는 것들 말고는 크게 다른 욕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살면서 그냥 9시부터 일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는 놀고 네, 이렇게. 뭘 하고 노세요? 다른 사람 책 보고 다른 사람 영화 보고 다른 사람 드라마 남이 쓰는 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이야기 또. 예, 이야기도 남이 해준 이야기. 예.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어요, 작가님.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시급하게 지금 2021년에 혹은 21세기 초반에 가장 시급하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거기 합의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시급한 일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들리는 목소리만 들리면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영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 Into a crisis 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s in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이 작가님의 드라마가 좀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 그것과 싸우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가님이 그리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다시 나옵니다. 난 다르다. 난 이들을 버리고 간 이들과도 다르고 해원 조씨와도 다르다. 난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떤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그러니까 맘만 먹는다면 그분들 더 위로해드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라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유가족들은 어떻겠냐?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은 바다 같을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참 그 저희도 이제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뭔가 복선이 깔려 있다가 뭐 몇 회 지난 후에 그것이 별거 아니었는데 엄청난 뭐 단서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야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쓰실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정말 계속 그냥 앉아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딱 밤을 완전히 새야 돼요. 밤은 새지 않고 아침 7시에는 잘 글이 안 써지는데 밤을 완전히 새고 아침 새벽 한 10시 반부터 그때부터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왜냐면 반전이라든지 그런 건 작가가 더 유리한 싸움이잖아요. 작가가 더 먼저 많이 짜놓고 그냥 거기서 언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일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내가 또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 김우 작가랑 맨날 제가 만나면 야 우리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대본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상만 해도 싫은데 근데 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열심히 쓰는 거죠. 예. 혹시 작가님이 일할 때 제일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제일 안 될 때죠. 생각이 안 날 때. 생각이 안 날 때. 예.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오늘 아침 새벽까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힌 상태예요. 지금요? 예. 지리산이요? 예.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결론은 작가님이 저희가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그냥 잘 드는 걸로 이렇게. 각자 일 하죠 뭐. 예. 그냥 뭐 각자 다 힘든 거 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혹시 오늘 공통 질문을 한번 네. 좀 드려볼까요? 혹시 작가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관절? 관절? 뭐요? 그러니까 이쪽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쪽 이제. 여기 팔꿈치 막 약간 이런 데가 약간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 3-4시간 정도 약간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예. 똑같은 그래서 자세로. 몸이 이제 정말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관절과 바꿨다 그러시니까. 그것도 다음 질문 한번. 네. 네. 신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 주고 원하는 재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게으름을 주고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세요? 안 게으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할 때인데 저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솔직히 가장 힘든. 아, 그게 얼마나 힘들까. 아우, 작가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우, 내일도 아닌데 너무 머리 아프다. 일단 도와주시기로 아우. 좀. 네. 아,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 얘기하세요. 예, 예, 제기사 아니, 쪽에 뭐 진짜 뭐 뭐든 뭐 혹시나 네. 뭐 저도 없는 얘기 잘하는 스타일이라 아, 진짜요? 그 자리에서 막 그런 게 좋아요. 그런 막 거 좋아요. 쏟아내요 저는 막. 아니 근데 진짜 회의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아, 좋죠, 막 좋죠. 집어 던지는 예, 사람이 막. 네, 있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네. 저희 엄마랑 같이 촬영할 때도 없는 형님에게서 엄마가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만히 좀 계셔야 지금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겠다고. 조셉. 아, 우리 야, 조셉을 이거 잠깐 한번 만나보세요. 네, 어머니가 예.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로 조셉이 자주 드나들면서 김우리 작가님이 어우 너무 좋다는 작품을 썼는데 보시는 분들이 김우리 작가님 작품 이상해. 약간 이렇게 여기가 허황돼 줬지? 그 타겟이 점점 그쵸, 내려가요. 타겟이 점점 점점 내려가서 갑자기 주지훈 씨가 그쪽에 베네핏은 뭐지?